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존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취임사 수락 연설과 관련해서 지금 많은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지금 파장을 일으키는 것이 이제 본인의 불출마, 이것이 결국은 험지 출마 또는 불출마를 영남 다선들, 그리고 중진들한테 요구한 거 아니냐. 자, 이래서 이게 이제 파장을 야기하고 있지만은요. 자,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윤재욱 원내대표의 발언을 보면 지나친 확대 해석은 할 필요가 없다. 요렇게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에는요. 좀 파문이 커지니까 이 진정시키기 위한 이 전략적 발언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일단 이 물갈이, 그렇죠? 인적 쇄신, 고강도 인적 쇄신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 이런 여론이 그리고 그런 해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수락 연설에서 기존의 정치 관행을 대대적으로 이제 파괴했다. 이런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한 10여 명이 공동으로 집단 성명을 내놨는데, 글쎄요, 이게 과연 어떤 평가를 받을지 한번 지켜볼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초선 의원들이 집단으로요, 이 나경원 당시 출마했을 때 연탄창을 돌려서 난리를 쳤는데, 이번에는 김기현 대표 사퇴론이 나오니까 무슨 소리냐, 지켜야지 이래갖고 또 난리를 쳤어요. 근데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또 어제 수락 연설하니까 지지하는 또 공동 성명을 내놨어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런, 지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하면 완전히 판을, 기존의 잘못된 정치 관행을 좀 없애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 이거는 좀 구태의연한 행태가 아닌가. 비판의 소리도 다분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이 파격 의미, 그리고 특히 인적 쇄신, 고강도, 이와 관련해서 윤재욱 원내대표의 이 발언을 지금 조금 전에 지금 나온 얘기인데요. 요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러고 한동훈 장관이 이제 운동권 청산론을 대대적으로 제기했어요. 이거 벌써부터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임종석이가 말이죠. 이거 전대 3기잖아요. 종북 좌빨. 예. 자, 임종석이가 아주 고강도 비판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예. 그래서 요 내용도 함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고, 소개해 드리고요. 자, 이재명이가 이제 지금 이제 이준석 효과라고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출범 효과인데요. 여기에 완전히 이제 기가 눌렸어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는 뻔뻔하게 이낙연을 안 만나. 요런 사실상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을 딱 그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싹 꼬리를 내려갖고 지금 이낙연이 전화하고 문자하고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동정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지만요. 국회에서 공수처장 김진욱이 하고요. 그 다음에 영국 차장이 주고받는 차기 공수처장 인사와 관련된 문자가 포착된 바 있어요. 여기와 관해서 이 권익위에 신고가 들어가지고요. 이건 부패 행위와 연계되어 있는 건 아니냐. 그래서 공수처장과 차장 두 명을 전부 불러버리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공수처하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거 공수처 빨리 없애버려야 되겠죠. 예, 어쨌든 간에. 왜냐하면 이번에도요, 4번씩이나 이제 자기 공수처장 후보자 이 회의를 열렸는데 여기에서 이 합의가 안 됐어요. 이 공수처 없애버려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 민주당이 이 폐기 법안을 내야 되는데 이거 낼 방법이 없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차기 총선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국민의힘이 절대 과반을 차지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요, 윤재옥, 지금 이제, 그 원내총무죠. 이제는 권한대행이 끝냈고, 그래서 본인 불출마를 갖다가 공천 물가려고 연결하는 거, 이건 좀 무리다. 그래서 위원장은 공정하게, 그리고 절차적으로는 아주 투명하게 질서 있게 공천할 것이다. 본인이 희생했다는 명분으로 과도한 희생을 요구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비대위 인선과 관련해서는요, 이미 위원장도 얘기를 했지만 각 분야에서 우리 시민의 삶을 열심히 살면서 시민의 삶을 대변할 수 있는 참신한 인물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다. 그리고 비대위 인선이 끝나면 당직 개편을 할 건데 이미 이제 사의를 표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하게 지금 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사의를 표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선거를 치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새로운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기존의 선거 관련 업무들이 자진 없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인선을 할 것이다. 그래서 기존의 선거 관련 업무들이 자진 없도록 하는 범위 내 요 얘기는요. 일부 당직자는 그대로 유임한다. 유임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586 정치권, 이거 완전히 물갈이. 이거는요, 운동권, 기득권 세력의 폐해라든지 팬덤 정치의 문제점, 이런 거를 지적한 것이고, 문제를 지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와 관련된 우리 당의 혁신, 변화를 구체적으로 실천하실 것으로 안다. 자, 그래서 이 운동권, 기득권 세력, 이거는 이제 우리 국민의힘은 거의 없는 것이죠. 다만 팬덤 정치의 문제점, 요거는 이게 조금 도사리고 있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선제적으로 혁신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에서의 제2의 혁신 이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는요. 이거는 대통령 내외 모욕을 하기 위한 악의적 법이다. 그리고 과정과 절차, 내용의 정치적 의도가 총선 민심을 교란하겠다는 나쁜 의도가 숨겨져 있는 법. 당연히 당으로서는 반대한다. 그리고 탈당 여부 어떠한 경우에도 탈당한 일은 없다. 그리고 애초에 말이죠. 신성철이 안건 지정부터 정의당과 이 노란봉투법을 밀십 야합하면서 패스트트랙을 지정했는데 법안 처리를 앞두고 또다시 이 법안을 수정 검토한 동안이 어떻게 이러한 정치가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이러한 할 수 있는지 회의적인 생각까지 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차기 공관위원장과 관련해서는 새 비대위원장이 오셨으니까 원점에서 새로 검토한다. 그래서 비대위 구성 당직 개편한 후에 순차적으로 공관위를 구성했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공정을 담보할 좋은 분을 모실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공관위원장도 내부적으로 당연히 다 준비해놨겠죠. 왜냐하면 1월 10일까지 공관위가 구성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는 다시 검토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한동훈 비대위 체제를 출범을 계기로 해서 상당한 인적 개편이 불가피하다. 자, 그래서 이제 고강도 인적 쇄신이 일어날 것이냐 안 일어날 것이냐 이게 제일 관심인데요. 일단 윤재원 원내대표가 강력히 부인했지만은 흐름으로 보면 이 혁신의 흐름의 한복판에 뭐가 있느냐? 바로 고강도 인적 쇄신이 있고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하려다가 못한 게 바로 그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상당한 지지를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윤재원 원내대표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 내용과 관계없이 큰 이 파도와 같이 올려온 인적 쇄신의 요구 이거를 거역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장제원 의원 이후에 제2타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요걸 보면은요. 국민의힘의원들 싹 다 물갈이 할 사람들은 물갈이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예. 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동아일보에서 아주 보도를 잘하고 있어요. 자,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출범과 함께 정치권의 관행이 대대적으로 깨졌다는 건데 제일 큰 게 불출마. 통상 이제 비대위원장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비례대표 이제 마지막 순번 정도 당선권 하든가 아니면 1번으로 딱 들어가든가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당 후사를 거부하면서 선민 후사를 당부하고 있는 거. 이런 것도 정치권의 관행을 대표적으로 깬 것이 아니냐. 이러한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이제 불출마, 그리고 불출마 관련해서는요. 그래서 이게 아예 국회의원에 앉아있으면 야당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겠느냐. 그래서 그것보다는 차라리 대권으로 직행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냐. 이것도 기존의 관행을 깬 것이고. 그래서 물갈이의 신호탄이 될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다 보니까 영남권 의원들은 긴장하고 있고요. 수도권 의원들은 조화를 하고 있다. 쉽게 얘기해서 이 정도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영남권 초선인 이제 홍석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발언이다. 그래서 대구뿐만 아니라 전 지역에서 아마 불안하지 않다고 하는 국회의원은 거짓말일 것이고 아무래도 영남권이 보통 40~50% 이 국민의힘 의원에 차지하니까 물갈이에 대한 우려가 크다. 그리고요. 박민식 전 보훈처 장관도요. 이 한동훈 이 위원장의 이러한 불출마 선언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이 공천 또는 출마와 관련해서 당의 절차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당 후사에 대한 이 거부감 이게 이제 기존의 정치권 인사들은 이제 선당 후사 이게 입에 달려 있잖아요. 요 거부감을 드는 것도 기존의 정치 관행을 깨는 중요 대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민 후사를 대신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존 F 케네디 대통령도 미국 대통령들도 연설에 자주 사용된 이 워딩이 뭐냐? 동료 시민이라는 워딩을 많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fellow citizens. 그래서 이번에 선민 후사도 10번이나 등장할 정도로 굉장히 강조했다는 거. 그 다음에 선민 후사의 첫 행동이 그럼 뭐냐? 이게 방탄정당 비판을 받는 민주당에 날린 직격탄인데 요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선민 그게 선민 후사 이게 이제 불체크 특권 포기 약속
예, 요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자, 그리고요. 이 선민후사와 같은 시대 정신에 공감한다면서 14명의 총선 예비 후보자들이 공동 선언으로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권오현, 김기영, 김보연, 김성룡, 김인규, 배철순, 신재경, 그다음에 이동석, 이병훈, 이승만, 이창진, 전지현, 최지후, 그다음에 허청회 이런 분들이 공동 선언문으로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예, 자, 이 정도가 됐고요. 그다음에 수락 연설문에서도요, 이 기존 관행을 깼다 이런 평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여러분 동료 시민과 미래를 위한 빛나는 승리를 가져다줄 사랑과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사람들이고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히트곡인 환상 속의 그대, 무엇을 망설이나 바로 지금이 그대에게 유일한 순간이며 여기가 단지 그대에게 유일한 장소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참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수의 히트곡까지도 인용한 거, 예, 요것도 기존 관행을 깼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이 기존 관행을 깬 거, 그리고 고강도 인적 쇄신이 앞에 놓여 있다는 점, 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불출마 선언 문제 관해서 윤재호 의원도 이제 너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적 쇄신과 연결시키지 말아라. 요 얘기를 했는데 오늘 또 말이죠. 이 한동훈 위원장이 불출마 선언이 당내에 확산해야 한다고 그러냐.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 출마를 해야 할 분은 오히려 출마해야 된다. 불출마 자체가 미덕은 아니다. 그래서 내가 외부에서 들어와 당을 이끌게 되면서 헌신하겠다는 말과 미사, 요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헌신하자고 하면 다들 그냥 말뿐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미리 불출마를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빈만이 아니고 실행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러기 때문에 나도 빈말이 아니야. 이거 보여준 것은 너희들도 빈말이 아닌 게 너희들도 직접 움직여. 요 얘기로 해석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헌신이 빈말에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 이행된다는 점을 본인이 강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강도 인적 쇄신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자기 희생에 대한 압박 분위기가 당내에 확산될 것이다. 그러므로서 자연스럽게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내놨던 친윤, 중진, 지도부, 이 희생, 이게 이제 안 받아들여졌잖아요. 지금 현재까지도 딱 장정을 하나밖에 없잖아요. 아니, 김경 같은 사람은 울산 출마를 선언해버렸잖아요. 자, 요런데 이제 브레이크가 걸려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말이죠. 운동권 청산, 임종서이가 잔뜩 화가 났어요. 임종서이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제일 강하게 반기를 들고 있어요. 자, 정청래, 당연히 김용민 반기를 들었죠. 한 세 번째 반기를 세게 들었습니다. 자, 우선 말이죠. 이 12.12 쿠데타, 그리고 이제 전두환 군사정권에 저항했던 우리의 삶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내가 원해서 군합발에 처이고 감옥에 가고 친구를 먼저 보낸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그저 소박한 이 공학도에 불과했는데 평범한 일상을 무너뜨리면서 그들이 쳐들어왔고 무서워졌지만 도망가지 않고 견뎌냈다. 견디고 회복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날마다 두려움과 맞서면서 거리로 나섰던 것이다. 그런 삶에 모여서 6월 항쟁이 됐고 박정철을 잃고 이한열을 잃고 민주주의를 얻었다. 국민들의 일상이 더는 공권력에 의해서 공격받지 않았고 그런데 지금 당신들이 다시 일상을 흔들고 있다. 이러면서 검사 독재를 또 주장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눈만 뜨면 압수수색이 벌어지는 나라가 됐다. 이거 왜 그래요? 눈만 뜨면 범죄 행위를 이 문재인 정권에 했으니까 눈만 뜨면 압수수색이 벌어질 수밖에 없지요. 예. 자, 그리고 수사와 기소 독점을 틀어진 채 언론의 재갈을 물리고 국민들의 일상을 공격하는 당신들의 모습이 군부 하나에 무엇이다는가? 언론 재갈 누가 물렸어요? 아니, 문재인 정권이 먼저 물렸잖아요. 이거 웃기는 인간이에요, 이것도. 예나 지금이나 국민들이 가진 가장 큰 힘은 견디는 힘과 회복하는 힘인데 우리는 견딜 만큼 견뎠고 이제부터 회복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니, 회복을 무슨 20년이나 회복해. 20년간 기득권으로서 회복을 다 아직도 못했으면 무능한 것이다. 무능하니까 정치판을 떠나라. 이렇게 우리가 공격을 해야 돼요. 예. 자, 그러면서 말이죠.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검사 출신이니까 다른 이의 희생으로 일상을 지키고 평생 검사만 하다가 권력에 취해 마구 휘두르는 당신들에게 충만한데 그 입에 함부로 기득권이 특권이냐 하는 낯뜨거운 소리를 올리지 말라. 낯뜨겁게 그동안에 얼마나 그야말로 내로남불을 많이 했습니까? 그 점을 먼저 반성하라. 요렇게 반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권익위,
이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번익위에서요. 지금 공수처장과 공수처 차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면 조사. 이거는 지난달 10일 날 예결특위에서 이 김진우 기하고 여운국이 둘이서 주고받은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가 보도가 된 거예요. 언론에 포착됐잖아요. 그래서 내년 1월 22일 날 김진우 처장과 차장이 이제 교체가 되는데 그때 누구를 처장과 차장으로 할 것이냐. 판사들은 올 것 같지 않고 검사들 중에서는 몇 명 올 수가 있는데 온다고 해서 그대로 추천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요게 언론 카메라에 고스란히 포착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법률적으로는 공수처장과 차장은 이 후임 인선에 관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 사건과 관련해서 11월 말에 이 신고가 접수됐고, 신고가 접수되니까 너 그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공수처, 이게 이제 권익의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 권익위는 왜 그러냐? 인사청탁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부패 신고가 접수가 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인사와 관련한 부패 혐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신고가 접수되니까 이게 이제 부패방지 권익위 법에 따라서 소환 조사는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공수처는 여기에 반발하는 것이죠. 공수처장과 차장에 대한 동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언론에 충분히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는 점, 순수 사적인 대화라는 점, 이런 점을 들어서 이 권익위의 소환조사 요구는 무리하다. 자, 그래서 지금 정면 충돌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가 지난 9월 달에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과 관련해서 권익위를 압수수색한 바 있어요. 그래서 이 권익위가 이전에 보복, 역공에 나선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말이죠. 예, 참고적으로 지난번에 문자 포착 내용을 보면은 자, 연구기가요. 차장이 김진욱 처장한테 보낸 문자입니다. 강병구 후재울은 저랑 친한데 수락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강영수 원장님도 수락 가능성이 않습니다. 세 사람 모두 고위직 판사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김진욱이가 뭐라고 했냐. 예, 알겠습니다. 수락 가능성 높다고 사람 추천할 수도 없고요. 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번에도 차장 후보로 검찰 출신은 그래도 오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판사 출신은 쉽지 않을 겁니다. 여기가 좀 동네가 험해서요. 요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부패 혐의 있을 수 있죠. 예. 자,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아덴만의 지금 영웅 이렇게 알려져 있는 이국종 아주대 교수가 이제 국군 대전병원장에 임명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계급이 그동안에요. 세 차례에 걸쳐서 명예해군 소령, 명예해군 중령, 그래서 이번에는 명예해군 대령으로 승진 조치까지 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요. 이국종 교수가 그동안에 국방부의 의무자문관으로 활동을 쭉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8월부터 진행된 대전병원장 이 공모에 지원해서 선발이 됐다. 그래서 국방부의 입장은요. 외상외과 전문의로서 이 교수의 뛰어난 역량 그리고 근의무 분야에 대한 기여 의지를 높이 평가해서 선발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자, 이국종 원장은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2011년도에 아덴만 여면 작전 당시에 총상을 입었던 석혜균 3호 주얼리오 선장을 직접 수술하면서 이름을 알렸고 그래서 이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명예 해군 대위, 소령, 중령까지 진급을 했고 병원장 되면서 해군 대령이 됐다.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국종 교수는요.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장병의 복지와 생명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이라도 열심히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말이죠. 이국종 교수 또 이제 뭘로 유명하느냐? 아까 이제 석혜균 당시 이제 3호 주얼리오 선장을 살렸고 2017년에는 판문점 경비 구역을 뛰어넘다가 귀순하다가 총상을 입은 북한 병사도 살려낸 바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 응급의료 전용행인 닥터 헬기도 도입했고 전국 권역 외상센터 설치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이 마중물이 돼서 외상 환자 소생률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28일이니까요. 내일부터 시임식을 하고 본격적인 임무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국군 대전병원은요. 국군의료부 사령부 예하의 국군병원인데 성남의 국군 수도병원 못지않게 이 큰 규모와 시설을 자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는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재명 관련 꼬리를 팍 내렸어요. 그래서 이낙연한테 오늘 말이죠. 이 기자들한테 얘기했어요. 이낙연하고 이제 계속 연락하고 만나면서 통합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고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예, 나오고 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만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전화도 드리고 문자도 드리고 있는데 아직 연락을 주겠다고 하는데 아직 답이 안 와갖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놓고 대화하고 함께 가겠다. 자, 그러면서요, 윤석열 정권이 우리 삶을 어렵게 하고 있어서 야당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이고 내년 총선은 매우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혁신과 통합을 통해서 그 길을 열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이거는요, 그동안에 이재명이가 20일 날은 김부겸 만났고 28일 내일은 정세균 만났고 딱 이낙연만 안 만나왔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세, 특히 한동훈 효과로 지금 압박을 받는 여론이 조성이 되니까 이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꼼수 차원에서 만나는 것이 아닌가. 예, 사진 찍기 쇼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